시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남편 손범수입니다. 네, 감사한 아내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규희 씨께서는 뭐 네. 이미 방송에 많이 공개가 됐지만 네. 그 팔당 쪽에 예. 아주 그 아름답게 집을 꾸미시고 전원 생활이 어떻게 좀 잘 맞으세요? 그게요, 좋긴 좋아요. 좋으니까 저도 선택을 했고, 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가끔 풍수지리 전문가도 오셔서, 예. 그래서, 우리 집, 구경하려면 오세요. 보다가, 야 풍수지리가 산에서 부는 바람이 시원한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운 바람도 있고 악기 바람도 있고 그런데 예. 교묘하게 그걸 피해간다 이거예요 제가. 네. 아니 그러니까 풍수지리가 너무 좋아서 네. 당신이 오늘날 건강하게 있는 거지. 만일에 그걸 그냥 안고 있었다면 예.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게 없다 이거야. 몸이 다치든지. 다치고 괜찮지 마감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도 아니야. 그 무서운 바람을 다 피해간다 이러니까 네. 야. 자, 이계인 씨를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고요. 네, 어떻게 네. 긴장을 하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를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뇌조영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부부금슬 좋아하는 풍수내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부부금슬 좋아지는 풍수내조가? 예, 있답니다. 진짜예요? 예. 이거 딱 한 사람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집사람. 집사람. 꼭 보고 그래. 이거 진짜 안 돼. 봐야 된다, 이거. 뭐 딱 떼지 말고. 예. 게임하지 말고. 딱 차려 쳐다보니까. 기 여사님, 채널 고정. 자,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이사철도 시작이 됐고 네.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그 고민을 좀 싹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풍수지리학과 명리학, 관상, 성령, 주역을 기초로 미래의 역학까지 연구하는 역학 풍수 전문가 김민철입니다. 네, 김민철 교수님께서는 워낙 그 풍수 공부에 전념을 하셔가지고요. 부인께서 이혼하자고 하셨다면서요. 그 정도로 이쪽에 심취하셔서 그 학문에 그냥 푹 빠져 공부하셨다고. 계셔서.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토목 기술사도 갖고 있어서 네. 현장 소장을 했습니다. 대단히 현장 소장을 했는데 글쎄 그게 어느 때부터 이렇게 좀 그 당시에는 신병이라고 했어요. 요새 같으면 공황장애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자꾸 뭐가 보이려고 그러고 밤에는 자꾸 뭐가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병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방법은 신을 받아야 된다는데 사실 그거는 죽기보다 싫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종교하고 이 역학을 배우려는 겁니다. 이 양손에 두 개를 가지면 세상의 성인의 말씀하고 우주의 이치를 알면 충분히 그건 헤쳐나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토목과 풍수라는 걸 우리나라 처음 석사를 받았고요. 예. 건축으로 이제 박사는 건축으로 가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네. 그쪽으로 해서 이제 나와서 여태까지 이제 제자도 키우고 여러 군데 이제 강의를 많이 나갑니다. 예. 그러시군요. 김민철 교수님의 히스토리가 이렇군요. 네, 다음 주인공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과 정치인들의 그 풍수 자문을 도와주고 있는 신서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30년 동안을 생거지 풍수, 건축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접목시킨 설계, 인테리어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상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뭐 이것에 함께하고 있는 내조 여왕 가족 여러분께서도 네. 풍수지리에 관해서는 은근히 척하면서도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네. 예. 대한민국 최고 풍수 전문가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재물운 또 건강운 게다가 부부 금슬을 좋게 하는 풍수 또 생각만 해도 좋네. 배우자와 자식을 성공시키는 풍수 인테리어 또 있습니다. 풍수로도 내조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내용 놀라운 정보가 가득합니다.
풍수에서 명당이라고 치면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요약 함축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풍수 인테리어 알아보겠습니다. 재물하고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물이라고 그랬죠. 계속 돌게. 풍수적으로는 극히 흉합니다. 목숨도 앗아가고 사무실의 경우에는 파산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저희 아파트 보면은 왜? 그래 너무 많이 와서 이거 뺏기는 거 아닌가? 왜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느냐. 이 대목은 어디 방송을 좀 내지 말고. 자, 대개 뭐 많은 분들이 풍수지리 하면 말이죠. 이 네. 좋은 터를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데, 네. 김일수 교수님께 처음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좋은 터, 이상적인 집터, 어떤 곳입니까? 보통 그 풍수지에서 이상적인 집터는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요약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전저, 후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앞은 낮고 뒤는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터가 있으면 집터 뒤에 뭐가 하나 이렇게 높은 산이 있든지 예. 도시 같으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 안 되고요. 적당히 높으면 모든 건물에는 사실 건물이 죽어있는 무생물이지만 자연으로 볼 때는 전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자연 입장에서는. 건물 뒤에가 조금 높으면 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밀어주는 힘. 그 앞이 낮으면 네. 뭔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산하고 물에다가 하면 배산임수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그건 산을 많이 등지고 물을 임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계인 우리 팔렌트 선생님도 예. 팔당 댐에 사는데 팔당 댐은 여기서는 임수예요. 네. 물을 있죠. 그럼 그 뒤에 산은 배산이죠. 그러니까 팔당 댐을 보고 집을 지면 그게 배산임수에 적합한 땅이고 예. 재물과 건강이 오는 그런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애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농촌 그리는 그러면 대부분 산을 그리고 집 그리고 앞에 물을 맞아요. 그리는 산을 먼저 그리죠. 네. 그게 하나의 자기 잠재 의식이나 네.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거지 일종의 풍수입니다. 그리고 전착 후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착은 무슨 착자냐면 좁을 착이고 후 관은 여러분이 왜 저 사람은 참 관대해 그죠? 예, 넓을 것 관대하다. 같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게요. 여기 우리 송범수 아나운서하고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 네. 거기가 입구라고 치면 좁죠. 예, 네. 너무 좁죠. 저 앞으로는 넓죠. 넓죠. 예. 그게 뭐냐면 상가를 사든 뭘 사셔도 들어가는 게 이렇게 좁은 데가 있고요. 예. 반대로 들어가는 데는 넓고 들어갔더니 좁습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이걸 삽니다. 예. 왜? 앞에 진열하고 보기에 쉽게. 예. 그렇지만 예. 풍수에서는 이걸 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심리입니다. 풍수는 심리예요. 들어갈 때는 좁아요. 들어갔더니 넓으면 네. 구매욕이 생깁니다. 사장님 들어왔더니 의외로 넓네요. 의외로 그게 구매욕이 몰랐어요. 생기고 여기는 들어갔더니 넓을 때는 오 하고 들어갔더니 의외로 좁으면 뒤에 위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 하다가 딱 이렇게 한순간에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차 국원을 사시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박상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이나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 좀 한정해서 역시 좋은 터, 이제 어떤 곳입니까? 주택에서는 들어가서 우선 대문을 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넓은 마당이 나오지요. 그리고 본 건물로 들어갈 때 네. 문을 한번 털고 들어가는데 아파트에서는 마당이 없어요. 그럴 때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내실로 들어갈 때 네. 이중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따라서 재물이 쌓이고 안 쌓이고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 벗고 이중문이 있는 분과 없는 집이 있죠. 집이 많잖아요. 이중문 없는 없으니까 곳도 있어요. 예. 없으면 오늘 저녁에 당장 가셔서 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문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정문이잖아요. 여기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게 문이 없어요. 그 다셔야 됩니다. 왜 그건 뭐냐면 설명해 주시죠. 복주머니 형상이죠. 복주머니. 예. 들어갈 때 잘 들어가는데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문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차이가 그런 겁니다. 네. 들어가고 삼중문이 있어요. 야, 저 집은 절대 손이 안 나오네. 고린잡이의 집입니다. 예? 고린잡이. 머리잡이 집입니다. 짜요, 네. 이야. 주택 같은 경우는요, 네. 지붕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요? 지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의 기운을 담아두는 저장고입니다. 양의 기운을 받으면 우리가 나가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명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입니다. 예. 그래서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 시골에 가면 슬라브 지붕이라고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양의 기운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필히 지붕이 있어야지 가족 구성원이 나가서 높은 명예의 집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이 기와 지붕이 다 그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지붕 모양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우진각 지붕입니다. 거기에 모습은 이제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모양이 있는데 네. 그러한 모양과 많이 닮아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주택을 지을 때 꼭 지붕을 우진각 지붕으로 올려라. 국회의사당에 가면 도움이 있습니다. 네. 다 그런 이유로 도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박 교수님이 보시기에 풍수지리학적으로 말이죠. 네. 가장 좋은 터에 자리한 아파트. 예.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봐도 예. 이것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어디입니까? 남산에서 네. 2호 터널, 3호 터널을 저렇게 나오면 예. 왼쪽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 높은 언덕에 아파트가 있는데 D 아파트라고 제가 봤어요. 예, 있죠. 있어요. 명당 덩어리 위에 있는 유일한 아파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남산이 있고 앞에 한강이 조망되는 그야말로 대산인수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땅이 제일 좋습니까? 아니, 아파트, 그런 자리가 아파트. 좋고. 예. 그러면 김시열 교수님, 그 어떤 그 좋은 뭐 기 같은 것을 직접 이렇게 가서 뭐 느낄 수 있는 명당 자리라는 것을 꼽는다면 또 어디를 들 수 있겠습니까? 굳이 꼽으라면 그 무선마을이라고 있어요. 어디죠? 경북 영주에 있는데 예. 지금 이게 나오네요. 석사 있는 그쪽인가요? 나오는데 저게 이제 그 아름답다. 태백산에서 내려오는 내성천하고요. 소백산에서 내려오는 이 서천이 만나요. 네. 그 산이 지금 보시면 산은 이렇게 왔고요. 물은 이렇게 갑니다. 이거 이제 태극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는 이렇게 내려오고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음량이 교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회마을도 저렇게 생겼고요. 네. 좀 무선 마을에 가서 한번 좋은 기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아까 그 이계인 우리 네. 탤런트 선배님 얘기한 그 팔당댐. 팔당댐도 풍수에서는 네. 이제 물을 돈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팔당댐도 서울 근교에 있는 어찌 보면 큰 금고에 해당합니다. 금고요. 예. 그럼 저희가 그 팔당댐 그 주위를 이렇게 많이 좀 배회하면 그 좋은 기운을 좀 받아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에 보면 네. 거기 이렇게 한 바퀴 드라이브 코스, 데이트 코스로 다니는 차가 불륜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그거를 보시면 좋겠고요. 네. 재물과 이제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하듯이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습니다. 네, 그 교수님, 요거 하나만 제가 너무 사람이 많이 제 경우에 많이 놀러 옵니다. 또 제가 와라. 예. 집에 뭐 술도 있고 많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와서 이거 뺏기는 거 아닌가요, 길을? 이계인 씨가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좋은 거네요. 아니,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려고.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안 와야 오면 됩니다. 그거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럼. 저도 조만간에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풍수에 따라서 이 사는 사람들의 뭐 성향, 뭐 기질 이런 것 좀 다릅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이제 물이 많은 한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네.
그 물은 재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돈을 찾아가는 어떤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 중턱에 있는 뭐 성북동이나 가회동이나 아니면 평창동 예, 이런 지역은 어떤 그 명예를 찾아가는 아니면 권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다 갖춰진 사람도 있지만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평창도 같은 경우는 네. 기가 워낙 세요. 그래요? 세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표로다가 되는 사람들은 가면 쫓겨나오고 안 돼요. 이제 진짜 알부자들이 예, 되는 거. 자기 실력으로다가 뭐 장관이나 차관 아니면은 검찰총장, 예. 뭐 검찰 고위직, 경찰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 살면 성공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술가들, 네. 그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 우리 작가들도 있는데 작가들이 그런 데 살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미술관도 있고, 맞아요. 그죠? 뭐 갤러리들도 꽤 있고. 근데 평창동에 사업가가 그 말이 맞아요. 사업가가 들어가면은 다 망해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사업가가 들어가. 사업가들은. 근데 거기는 재물보다는 여자들이 더 세대요. 명예와 권력, 산이니까. 바위가 많고. 일리가 있네요. 네. 지금 이제 뭐 터에 따라서 그 운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혹시 이게 뭐 박사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뭐 그런 터도 있나? 이게 갑자기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우리나라 박사마을 유명한 데가 이제 세 군데가 있어요. 춘천, 그다음에 임실, 그리고 안동에 있는데 그래요? 이제 한 동네에서 한 150명 정도씩 박사가 일개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산이 좋아요. 근데 산수가 좋긴 다 좋은데 특히 산의 모양이 이게 문필봉이라고 그래가지고 붓끝 있죠. 그 삼각형의 산이 그 동네에서 그 앞에 정면에 보이던 좌우로다가 이게 보이는 산들이 있을 때 그런 이제 공부 잘하는 그 천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데서 이제 고시 패스자도 많이 나오죠. 이제 김민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으로서 실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을 서울, 뭐 경기 이런 데로 좀 한정한다면 뭐 어떤 동네가 좀 찝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한번 그려서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이 한강인가요? 한강이 이렇게 W자로 쭉 생겼는데요. 뭐 쉽게 뭐 이제 시청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풍수에서는 이 물을 돈으로 보거든요. 금전으로. 네. 그러니까 금전이 이렇게 감싸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이 이렇게 그 도로를 우리가 물로 보는데요. 네. 상가를 사실 때도 이렇게 토목으로 보면 이건 이제 곡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거에서도 곡선이 있는데 1번이 있고 2번 있으면 1번은 장사가 잘 됩니다. 2번은 장사 안 돼요.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부동산 가서 다 물어봐도 다 합니다. 왜? 도로가 이렇게 감싸고 지나기 때문에 여기는 돈이 모이는 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그 다음에 여기가 압구정동, 네. 강남구, 여기가 용산입니다. 용산. 그러면 땅의 기운도 돌아다닙니다. 우리 혈맥도 돌아다니잖아요. 혈맥도 돌아다니고 땅의 기운도 돌아다닙니다. 약 30년마다. 그래서 30년은 여기 외교부라고 워커힐이 잘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압구정동으로 1977년, 30년 지난 77년부터 이쪽으로 이제 기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위적으로 강남에 공사를 했었어도 그것도 일종의 기운입니다. 때가 돼서 그런 공사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때가 참에. 여기 30년 하다가 2007, 8년부터 강남은 조금 기가 세하고 용산으로 갔습니다. 용산으로 가면서 이쪽 미사지구가 여기 팔당댐이 여기 있습니다. 미사지구가 원래는 녹지 지역이고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이게 지금 풀리면서 좋기 때문에 용산 다음에 이게 미사지구가 미래 신도시로서는 유망하지 않을까. 거기 하남 쪽 이쪽. 하남 쪽이죠. 절로 이사 가야겠네요, 우리. 그러네. 미사지구로 이사 가야겠네요. 아니 이 대목은 어디 방송을 좀 내지 말고. 다 아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만 좀 알 수 없을까? 따라가는 거지 아무나 안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 얘기해. 신소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네. 이제 뭐 이제 바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볕, 채광 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집, 산 사람이 사는 집은 햇빛이 잘 드는 집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을 보러 다닐 때도 네. 흐린 날 가는 거거나 아니면 밤에보다는 그 오전에 가서 보통 11시, 12시 정도에 가서 네. 집에 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가 집으로. 네, 그거를 점검을 해서 동쪽이나 남쪽에 햇빛이 잘 드는 집을 고르면 네. 거의 좋은 집일 확률이 높죠. 예. 그리고 이제 서쪽에 빛이 네, 저녁에 갔는데 서쪽에 한 4시, 5시에도 집 안으로 빛이 환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 집은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에요. 서쪽의 빛의 기운은 조금 사람한테 해로운 기운이기 때문에 동쪽이나 남쪽에 햇빛이 좋죠. 예.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그 주택, 뭐 단독주택으로 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좀 유의할 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단독주택이나 이제 전원주택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네.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땅이 바르게 생겨야 좋아요. 바르게. 또 삼각형이나 다각형 이런 형태의 대지는 별로 좋은 터로 안 보고, 네. 보통 이제 직사각형으로 생기는 게 제일 집을 지었을 때 좋거든요. 그래서 네. 안으로 길게 직사각형 돼 있는 집. 그림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앞이고요. 남양이 뭐 남향이든 동향이든 상관없이 이런 대지로 돼 있을 때 집을 마당 전체적 대지에서 3분의 1 지점에 집을 짓고 네. 나중 앞에가 3분의 2 지점이 원이 나오는 정도의 그런 대지 공간이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우리 명암 있죠? 네. 명암을 옆으로 놓고 그런 사이즈 비율의 대지가 가장 집을 짓고 살기에 풍수적으로 좋게 보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그 비율이 잘 맞는 그 직사각형의 터에 그 마당이 거의 원으로 졌을 때 동그랗게 나올 정도의 그런 비율이 가장 좋은 거고요. 네. 나는 잠깐 하나 좀 여쭤보면 안 돼?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하세요. 저쪽에 가서 예. 내가 그려드리면서 좀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집이 앉혀야 좋다고 그러는데 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뒷 땅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원들이 뻘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잘라버릴 수는 없고 요거를 살려고 그러는데 안 판대요 이 사람이. 이거 논이거든요 여기가 이만큼이 막 이렇게 논인데 이걸 팔면은 말 들으니까 그 직사각형으로 되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까? 돈을 많이 줘야지요. 아니요 지금 이 평 이 양반은 몰라 그거를. 이 크기가 얼마 되는데 땅이 예? 땅이 몇 평 정도나 돼요? 400평이요. 400평이면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주 공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부수적으로 해서 대문을 뭐 이렇게 내들 하면은 아까 말대로 중문을 하나 달아주면 돼요. 주 출입문을 어디 정하시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이 공간하고 분리를 시켜서 여기다 뭐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작은 요 뭐 무릎 정도 되는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울타리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그냥 뭐 화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독대 같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리를 시켜서 쓰면은 이 공간이 사각형이 되죠. 또 일이 많아지셨습니다. 주셔야겠네요, 대문도들을. 그 다음에 이제 집 뒤에 그 너무 큰 도로나 강. 그러니까 물론 작은 도로나 뭐 1, 2차선 도로 이런 건 상관없겠지만 뭐 8차선 뭐 아니면 뭐 고속도로 있는 집은 없겠지만 큰 강 같은 게 집 뒤로 있는 경우는 양택으로서는 불리하다고 보는 거고요. 내 집안이 아니라 내 집의 그냥 뒤에. 뒤편에.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배산 임수에서 뒤에는 산이 받쳐줘야 되는데 반대네요. 반대로 돼 있는 거죠. 물이. 그 불안한 거죠 항상. 이제 골목길에 막다른 골목의 끝집. 그런 집은 절대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되는 집이에요. 그래요? 막다른 집 끝집에 사는 집들을 이제 이건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두세 집이 있는데 그런 끝집이 아니고 한 20집, 30집 한 쭉 들어가서 있는 끝집. 막다른 집인데 거기서 이렇게 볼 때
박혀 있어갖고 바람이 휘어지 빠르니까. 집이 예, 이 끝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집도 여기에만큼 피해는 아니지만 이제 피해를 있다고 보는 게 여기서 바람이 치고 들어오는 바람이 살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활 있죠, 활. 활 쏘는 화살. 그러니까 그런 바람이 와서 치기 때문에 이제 흉하게 보는 거죠. 그런 끝집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가끔씩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원주택 같은 데 가보면 집은 아담한데 집안에 아주 그냥 뭐 옛날부터 있던 아주 멋있는 소나무나 아니면 은행나무 같은 거를 이게 담 안에 이제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집보다 엄청.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이게 담이라고 치면 집은 어떻게 있든 여기에 큰 나무를 이 지붕을 덮을 정도로 집보다 훨씬 큰 느낌.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요게 보면은 이게 무슨 글자냐면 곤궁할 곤자. 사람으로 치면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걸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집안에 이런 큰 나무가 있으면 이제 살림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큰 나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집을 사시지 말든지 아니면 샀더라도 그 나무 그런 나무가 있다. 그러면 있어요. 없애든지 아니면 이거를 큰 나무가 있으세요? 느티나무도 있고. 답을 나무 안쪽으로 들이미는 거죠. 울타리 안에 집에 지붕을 덮는데 그게 너무 많다. 그 지붕보다 훨씬 커요? 나무가? 비니까 하는 얘기 아니요. 지붕이 들어온 거예요? 반대가 옮겨. 아니 이제 그런 경우는 할 수 있으면 이 집 바깥으로다가 옮기는 게 뭐냐면 안에 담을 하나 다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할 수 그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냥 사셔야 되는데 살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나무에 물리는 거죠. 주인이 나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집에 살면 내가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승진이나 이런 거 할 기회가 있는데 항상 뒤로 밀리고. 아닌 게 아니라요. 제가 거기다가 누가 그네를 선물해가지고 니티나무 그 중간에다가 그네 매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뒤에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와, 이런 가지가 이 정도예요. 아름드리니 이러고. 완전히 그게 부러져가지고 그냥 뒤로 날아가가지고 그냥 춘향이하고 이도령 타듯이 그냥 세게 타다가 날아가가지고 바위에 부딪혀가지고요. 그걸 또 세게 타세요. 이왕 타는 걸 세게 타지 양반. 그건 나름대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요즘 저 백년손님과 하는데 그 중흥리 장모님 댁에 풍수를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왜냐면 집터가 그 앞에 산이 있고 뒤는 들어오는 입구는 바다 쪽이고 바다를 등져서 들어오고 산이 보고 있어 이렇게 골짜기로 들어가는 길인데 집을 진다고 치는데 남쪽을 보고 진다고 치었는데 앞에 산이 다 막혀 있고 그런 건 어때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쪽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지형과 지세를 보고서 집을 안 쳐야 되는데 지형 지세를 싹 무시하고 무조건 남쪽으로 안 친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팔당댐도 가보면 그런 데가 많습니다. 한 예로 보면 이게 팔당댐이라고 보면요. 이렇게 가운데 여기 이제 양평이고요. 여기가 이제 남양주입니다. 이렇게 남양주면 남양주 쪽으로 쭉 가면 인천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쪽입니까? 서쪽이죠. 양평 쪽으로 쭉 가면 강릉이 나오잖아요. 동쪽. 그러니까 동쪽이죠. 요쪽이 남쪽입니다. 요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안 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요. 무조건 남쪽을 보고. 그럼 여기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풍수 원리나 가장 생거터로 좋고 주거 환경으로 좋은 건 이렇게 져야 원칙인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물가에 붙이면 습기가 차요. 물이 좋다고 아무리 풍수가 물이 좋다고 그러지만 물가 가면 습이 차서 이 폐가 금세 망가집니다. 프랑스나 어디 가보시면 다 물가 옆에 뚝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너무 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져야
원칙인데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지형과 지세를 생각 없이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 남쪽으로 진다. 남쪽으로 네.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 형태는 좀 안 좋은 형태로 앉았다고 봅니다. 방법은 뭐 하나죠. 뒤에다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입구에다가 그냥 이렇게 좀 이거 바다인가 뭐 방이라면서요. 네. 바다. 여기다 이렇게 방풍림을 싸서 하나 이게 배산 이제 산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심으시면 심고. 되겠네요. 자, 이어서 박상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좀 좋은 집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네. 반대로 좀 소극적일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런 집은 피해야 한다.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이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그림 많이 그리시네요, 선생님. 이게 내 집이고 내 사무실일 때 옆에 있는 건물이 45도로 배치가 돼 있어서 이 모서리가 내 건물을 충하고 있는 칼로 친다거나 아니면 화살로 찌른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있을 때 아주 위험한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셔서 유주문이 없으신 분들은 유주문을 가셔야 되고 지붕이 없으면 지붕을 얹어야 되고 지붕을 얹고. 이거는 별사림수, 전자호고, 전자호인 다 돼 있더라도 이런 모서리가 우리 집을 충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목숨도 앗아가고 사무실일 경우에는 파산합니다. 110% 파산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요소다. 오늘 가셔서 자신의 집 360도를 다 돌아보면 이런 모서리가 보이면 이사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이렇게 모서리가 보이는 이런 집입니다. 보충 설명 제가 모서리 사는 집 너무 불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풍수적으로 볼 때 소극적이긴 하지만 임시 방편으로다가 이 볼록 거울 있죠. 볼록 거울 우리가 이제 길에 보면은 차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식의 볼록 거울을 마주 그 집 그 층하는 쪽 거기다가 너무 큰 걸 필요는 없고 하나 걸어주면 우리 집에서 걸어주면 거기 어느 정도 기가 이제 반사해서 이제 층의 그 기운을 감소시킨다고 보는 게 풍수입니다. 그런 풍수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하나 집을 탁 짓는 게 있어요. 경사 밑에. 그러면 우리는 돈은 쭉 빠진다고 봅니다. 어떤 집을 가서 답사 갔는데 언덕이 쭉 내려오는데 그 집에 딱 대문이 또 거기예요. 이걸 요만큼 해주면 피하면 되겠는데 딱 대문이니까 이 집 기운이 그냥 쭉 빠지는 꼴이에요. 그게 경매 나온 집입니다. 흔히 가만히 보면 베란다를 다 트고 어디 가면 전망이 너무너무 좋아요 해갖고 사방이 다 유리로 쫙 된 집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통유리집. 풍수적으로는 극히 흉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가 다 빠지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집에 한 3년, 4년 사시면 불안합니다. 적당한 벽과 적당한 창문이 필요하지. 너무 과도하게 어떤 집 가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야 하고 천장이 유리된 집도 있어요. 처음만 좋습니다. 사람 얼굴에 비하면 창문은 눈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눈만 있는 거예요. 쉽게 캔디지요. 캔디식으로 눈만 있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불균형이고. 불균형이 되니까 적당한 벽과 적당한 창문을 하니까 너무 많은 걸 트지는 마십시오.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 못 되는 건 그 몇 자리 때문에 그래요? 3,000년 전서부터 연구가 되어 왔는데 3가지 정도로다가 쉽게 알 수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집에 수맥이 있나 없나를 이제 살펴보려면 고양이 한 마리 키워보면 됩니다. 고양이요? 고양이가 방향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두는 쪽이 쪽으로 머리를 두는 거는 금기시합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거 잘못 알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속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속설 어떤 건지 먼저 보겠습니다. 조상의 묘자리가 좋으면 자손이 번창한다. 이거 맞아요. 이건 뭐 정설로 생각하시지들 않으세요? 아니 이거를 제가
확신하는 게 우리가 어디 가다 이렇게 봐도 네. 야 이거 몇 자리가 이 범상치가 않아요. 이게 뭐 누구 매냐 이거. 딱 물어보면 그럼 그렇지 일반 사람들 묘가 아니야. 그러면 정계의 누구라던가 제2계의 누구라던가 우리가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의 집안. 그 묘를 잘 꾸며놔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해놓고. 꾸민 거고 몇 자리가 좋은 거하고는 나도 구분을 합니다. 그 남의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옛날 조상이 막 김종서 이런 집안이지만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못 되는 거는 그러면 그 몇 자리 때문에 그래요? 네, 결론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묘자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부터 한 3,000년 전서부터 연구가 되어 왔는데 어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다가 자리가 돼 있으면 이게 명당인데 그 집안에서는 뭐 재벌이 나고 아니면 지금 말하자면 뭐 국무총리가 난다든지 그 기록들이 역사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사실이고요.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돈과 정성을 다 드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이건 싫어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그 아는 지인이 전원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세요. 네. 가보니까 마당 가운데 묘가 있더라고요. 예. 무연고 묘죠. 네. 그래 처음에 땅을 사고 집을 질 때는 그 땅 파는 사람이 이거 내가 이장해주마. 예. 걱정하지 마라 하고 땅 팔고 집 짓고 나니까 나는 모른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분이 한 10여 년을 그래 내 부모라 생각하고 설날 추석 때 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음식도 차려드리고 술 따라드리고 이랬더니 그 집안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나도 이거 어디 묘라도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나라에서 이장을 해줬어요. 한 10년간 그거 쉽지 않거든요. 물론 묘가 있으면 좋을 일은 없어요, 마당에. 그런데 이제 가끔씩 여러 가지 이제 예외 조건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보면 진묵대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어머님 산소가 지금 서해안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묘를 쓰면서 천년 향화지지 해가지고, 그 자손이 없어도 1000년 동안 향불이 꺼지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와서 한번 보듬어주고 가꿔주고 인사할 때마다 그 집안이 다 잘 된다는 소문난 묘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수험생들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사업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서 제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묘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이 좋은 묘자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한번 들어주신다면요? 지금 뭐 워낙 많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그래도 최근에 많이 알려진 사람들 뭐 좋은 거 나쁜 거에 대해서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그룹.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지만 처음에 기업을 일으키고 나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다가 그 선조묘가 나주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다 짜여져 있는데 저기 앞에 보면은 산들이 좀 망가져 있죠. 막 까지고 이래서. 저 앞쪽에요. 이쪽뿐만 아니고 이제 안 보이는 쪽도 그랬는데 석산 개발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산들이 막 파헤쳐지면서 그룹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 좋은 묘자리를 좀 찾는 방법 같은 거 있습니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다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옛날부터 꽁이나 토끼들이 노는 자리가 명당이다 이러는 속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꽁이나 그 노루들이 노는 자리는 겨울에 특히 따뜻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따뜻하려면 좌우에 산들이 이렇게 쫙 싸서 바람이 안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약간 남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니면 북향이라도 뒷산이 낮아가지고 햇빛이 잘 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명당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다가 꽁이나 노루의 털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런 산에를 가다가 그런 자리가 있으면 유심히 보면 명당일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눈이 왔을 때 눈이 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산에 가보면 눈이 유달리 항상 빨리 녹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명당일 확률이 확실히 있고요. 햇빛이 잘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기가 아니 햇빛이 같이 들어도 그 자리만 특히 묘자리 같은 경우는 아직 넓지도 않고 한 여기 우리 여왕이라고 쓴 그 파란색 그 정도 공간만 녹아요. 명당 자리가 좋을 때는. 그럼 그 반대로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나쁜 묘자리를
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좋지 않은 자리를 찾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래요? 예, 일반인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제 농담으로다가 누구네 집 망하면 그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됐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속담식으로 하는데 묘를 쓴 지 뭐 2, 3년 되고 아니면은 관리를 한 1년, 2년 정도 안 하면 이제 쑥이나 갈대만 잔뜩 자라고 잔디 같은 게 안 자라는 땅이 있어요. 그게 쑥대밭이구나. 예. 그럼 묘에 아주 쑥과 갈대만 아주 잔뜩 있는 그런 땅이 되면 그 집안이 반드시 쑥대밭이 됩니다. 아주 다 망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묘를 잔디를 잘 심고 열심히 가꾸는데도 잔디가 안 자라고 흙만 바람이 아주 안 좋은 자리거든요. 묘 가까이 주변이나 아니면 봉분에 구멍들이 숭숭 몇 군데 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뱀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삼신승 같은 게 들어가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땅이 무른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는 게 좋죠. 이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묘 한쪽만 계속 무너지는 묘가 있어요. 그런 자리는 그쪽으로 다 수맥이나 이런 게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좋은 자리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일이 잘 후손들이 안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거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장을 하고 부득이하면 화장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좋다. 그러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묘를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풍수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럼? 풍수지리의 기본 원리는 동기감응에서 조상의 몸이 땅 속에 들어가서 땅에 좋은 기운을 조상의 몸이 받아서 그걸 그 유전자가 가장 가까운 후손들한테 전해준다는 그런 이론인데 화장을 하면 그 DNA가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후손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가 되는 거죠. 수목장이 요즘 아주 인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수목장은 원리죠.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장을 해서 납골당 돌로 이런 걸로 만들어서 납골당을 져서 어떤 자연 훼손시키는 것보다는 수목장 같이 자연을 살리고 하는 게 훨씬 더 풍수적으로다가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래요. 이제 작년에 화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납골 땅에다 뒀는데 고향 우리 땅에다가 뿌리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이제 법으로 뿌리는 거는 금지가 돼 있어요. 금지가 돼 있는데 그 뭐 고향에 좋은 선산이나 자기 땅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잘 모시는데 뭐 항아리나 이런 데다가 모시면 벌레가 나고 그다음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서 한지 같은 데 싸서 그 좋은 데다가 양지 바른 데다가 모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부금술에 도움이 되는 재물을 끌어모은다는 풍수 인테리어가 있다고 하는데 CEO 책상처럼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부부금술이 좋아지고 재운이 원활해진다. 물침대를 해놓고 자는 건 어때요?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한 시간인데 인테리어 배치를 달리하는 것, 또 작은 소품을 놓는 것, 또 벽지 색상만으로도 나쁜 기운을 보완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풍수 인테리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현관부터 좀 저희가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제 일단 환야 좋다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관에 좀 거울을 좀 달아놓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거울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빛은 반사를 하고 기는 받아들이는 그런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큰 거울이 있을 경우에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으로 방문을 했을 때 그 큰 거울 같이 옆으로 누가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약한 사람이 거기서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흉한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울은 그 거실하거나 아니면은 안방 쪽에 그런 큰 거울이 필요할 것이지 들어오는 현관은 큰 거울이 흉물입니다. 아니, 거울이 있어도 이렇게 좌측이라든지 우측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면이 아니고. 아니요, 옆에 있든 앞으로 정면으로 보이든 내 전신을 볼 수 있는 큰 거울은 위험하다는 거죠. 작은 거울 정도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상반신 정도 볼 수 있는. 그럼 거실에 좋은 풍수 인테리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실은 우리 가족이 다 모이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 집안 특성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가족이 눈만 뜨면 자꾸 밖으로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어둡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곰탱이처럼 그냥 집에만 그냥 있다. 그럴 때는 나갈 수 있는 밝은 색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밝고 환하면 거기에 있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좀 약간 조도가 낮아야지 거실에 오래 머물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 집 거실이 너무 밝아서 송홍수 씨가 맨날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나? 그런가 보다. 거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도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예, 해놓으면 참 좋겠다. 조명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제 부엌. 부엌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청결인데 뭐 그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엌은 좀 따뜻해야지 좋습니다. 왜냐면은 형광등이나 이런 찬 빛보다는 노란 빛이 도는 그런 빛을 했을 때 훨씬 더 오래 앉아서 밥을 천천히 먹을 수 있고 음식 맛도 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원한다 그러면 좀 차게 해주면 이제 살이 실질적으로 빠져요. 네, 음식 맛도 좀 떨어지고 형광등 색의 반찬하고 이런 좀 약간 노란 등의 그 반찬 색깔하고는 이 땡기는 맛이 틀리거든요. 먹고 싶은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식탁은 이제 뭐 거의 목재를 많이 쓰는데 이제 부잣집들 가면은 대리석 이런 걸로다가 많이 쓰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대리석 같은 거는 찬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우애가 좀 깨진다 이렇게. 그리고 부엌 살림들 중에서요. 이렇게 위치를 좀 따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많이 간과를 하시는 게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 냉장고는 풍수를 볼 때 수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레인지는 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화가 상극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부부싸움이 많고 가정에 불화가 많다 그러는데 가능하면 좀 떨어뜨려 놓고요. 어쩔 수 없이 공간상 붙여놓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운데 나무 판자를 놔두게 되면은 그 흉한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풍수 인테리어 비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더불어서 이 화장실. 예전엔 뭐 화장실, 뭐 뒷간, 뭐 멀리 해야 한다. 요즘엔 전혀 그렇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청결이 유지가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곳인데. 안방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있고 말이죠. 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화장실은 청결해야 되는 게 이제 좋은데 청결하지 않은 집은 거의 이제 환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집을 좀 항상 깨끗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실의 불은 밝아야 된다. 다른 데에 비해서 특히 밝아야지. 왜냐면 풍수지로 볼 때 집 안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데가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은 음기는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밝은 빛일 때는 이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음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밝은 전등을 놓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문과 변기는 쓰지 않을 때는 항상 닫아놓는 게 좋다. 변기 뚜껑.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현관은 입이고 이제 그 항문이라고 그랬죠. 화장실은. 그러면 항문이 열려 있으면 계속 설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닫아놓는 게. 그래서 그걸 열어놓으면은 그 집안은 이제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계속 나도 모르게 새는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위생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다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씀씀이가 헤퍼지고 이제 돈 쓸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오늘부터 더 모아지겠네. 닫아야겠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집 중에서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빨래를 하고 나면 욕조에서 이제 헹구고 물이 깨끗하니까 아까워서 남겨두고 이제 뭐 이틀 3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욕조에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쓴 물이기 때문에 이제 기운이 아주 안 좋은 물로 보거든요. 그래도 안 좋은 기운이 욕조 가득 있으면 그 집안에 가득 음기가 퍼져서 질병이나 이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런 욕조의 물은 당일 잠자기 전에는 빼고 주무셔라. 위생상으로도 좋지가 않죠. 목욕한 다음에 코좀 풀리지가 항상 있어가지고. 아니 제가 약간 반신욕을 하고 나면 향도 좋고 뭐 그 안에서 때밀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건조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랬지.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손범수 씨 뜻대로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은 괜찮은데 쓰고 난 물은 그리고 이제 주거 공간이 된 이 안방. 안방의 풍수 인테리어를 좀. 보통 사람이 24시간 중에서 3분의 1을 거기서 주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그 풍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침대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 문에서 봤을 때 대각선이 되는 제일 먼 쪽 여기다가 머리를 두는 거예요. 제일 그러면 이제 만약 이쪽에다가 침대 머리를 두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놓으면 이렇게 놓고 머리를 두고 사람이 이렇게 자야죠.
여기에 가장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문이 있는데 침대를 여기다가 놓고 머리를 이렇게 놔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놔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숙면을 이루기 어렵고요. 그래서 문이 만약에 중간쯤 있는 데인데 침대를 이렇게 해서 문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가운데로 친다 그러면 그 부위에 치명적인 어떤 이상이 온다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면요, 가만 있으면 문은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문은 일로 들어오고. 예. 또 화장실도 일로 들어가고. 네. 그러면 침대는 이렇게 놨어요. 이게 머리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못. 아니, 이게 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이에요. 네. 여기가 문이고 이건 화장실 문이에요. 예, 예. 그러면 머리는 여기다 뒀어요. 이렇게 침대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놨을 때 여기서 머리가 어느 쪽이든 걸리면 좋지 않죠. 그럼 어떻게 머리? 부득이한 경우는 화장실 문이 머리에서 보면은 직선으로 다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차라리 머리를 문 쪽에다 두고 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화장실 그렇게 쪽에다. 됐어요. 왼쪽이에요. 그럼 문제가 네. 여기서는 그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그게 한번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 가능하면 침대는 벽하고 최소한 15cm 이상 간격을 둬라. 그러면은 치지 말아요? 예, 전체적인 방의 기운이 이렇게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한 번 귀에서 돌아야지 이제 기운이 조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붙여놓으면 그 기가 막히는 거고요. 우리 기 막힌다라는 얘기하죠. 그리고 시멘트이기 때문에 벽은 네. 시멘트에 바로 붙이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 아니, 근데 침대에 공간이 있잖아요. 침대가 그냥 바로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있으면 벽하고 붙이면 이 침대 바닥으로 해서 대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기운이 흐르는 게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띄우는 거고. 살짝 빼라. 예. 약간 15cm 정도는 띄워놔야 된다. 테레비 리모컨도 글로 빠지고 휴대폰도 받다가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풍수도 쉬운 게 아닌 게 쉽지 않네. 세상 잘 살려고 하면은 피곤한 게 많아요. 예. 여기다가 안 올리는 데잖아요. 지금 그게 그렇게 밴드에 어디 갔죠? 막 이러고. 맞아요. 그리고 기본이 방법이 없네. 이거. 안방에는 TV를 놓지 않는 게 풍수에서는 권장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TV 보는 게 그러다가 되는 게 그게 저희가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그 거잖아요. 휴식을 취하는 하고 건데. 싶은 거 다 하고는 부자 될 수 없고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좀 하는 것도 있어야죠. 선택적으로 저희가 해야겠네요. 자, 근데 그리고 지금부터 정말 이제 그 중요한 여러분 좀 관심, 솔깃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식을 둔 부모랑 모두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 네.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민철 교수님, 이게 솔깃한데 설명을 좀 진짜 해주시죠. 솔깃하죠. 예. 어차피 그 어린아이는 이렇게 기운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되니까 그 집 한가운데에서 볼 때 동쪽 방을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동쪽이에요? 네, 동쪽에 해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기가 솟는 자리에다가. 아이고야, 나는 해 지는 쪽을 줬는데. 그러니까 막 다 컸으면 다 컸는데 아니, 뭐. 다 커서 네. 어느 정도 공부에 집중하려면 북쪽 방을 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집중할 때는 북쪽이 좋고요. 어허. 막 잘할 때는 동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그 임금들이 왕자가 태어나면 네. 동쪽에 궁을 줘서 동궁마마가 됩니다. 그래서 동궁마마. 상덕궁과도 동궁이 있습니다. 서구마만 없었습니다. 네, 서궁마마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동쪽을 중요시 여겨서 그림도 해 뜨는 그림은 집에 걸어도 해 지는 그림은 절대 안 겁니다. 보름달도 꽉 찬 건 안 그리고 항상 찰라고 하는 초생달, 이제 커지는 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고 상현달 꽃도 정도. 꽃도 만개한 건 안 피고 봉오리로 이제 막 피려고 하는 걸 많이 거는 이유가 완전 만개한 게 아니고 여지가 있고 뭐 이렇게, 앞으로 필 여지가 있는 거 그런 걸 많이 넣는 게 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책상 위치를 제가 좀 우리 대한민국 가정주부들한테 좀 말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르쳐주세요. CEO 책상처럼 만들어주라 그 얘기입니다. CEO 책상처럼. 어떤 식으로요? 잠깐 그릴까요? 자,
자, 애들 방이다. 애들 방이다. 그럼 여기에 문이 있잖아요. 네. 그럼 아까 우리 신 박사님 얘기처럼 네. 대각선 방이 가장 좋은 거라서 좋은 기운이 머무네요. 이걸 럭키존이라고 해요. 저기 외국 서적에는. 그러면 모든 기운이 들어올 때는요. 이렇게 팍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지그재그로요? 그럼 항상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가장 순화된 기름이 들어옵니다. 순화된 기름. 그러니까 여기다 머리를 대고 막 잡다. 그럼 감기가 잘 걸리죠. 하루 외기를 오르니까. 그럼 여기다가 요 대각선에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두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어머니들이 99% 청소하기가 귀찮아. 이렇게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 방이 대부분 좁아요. 맞아요. 좁은데 이렇게 놓으면 공간을 많이 공간을 차지하니까. 공간 활용이 안 되죠. 활용이 안 된다 하면은 여기서 애가 이렇게 문을 바라봅니다. 여기 문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내면 심리에 프로이드나 융의 심리학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 이 책상을 놓고 문을 바라보면 내가 안정감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니까. 네. 그런데 여기 공부하다 조금만 눈만 돌려도 저기가 문에 누가 들어온다는 걸 탐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시야에 딱 들어오는 거죠. 되면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 이렇게 지금 상태로 되면 이렇게 붙입니다, 어머니들이. 100%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애가 문을 이렇게 놓고 뒤통수에 문이 있으니까 항상 이쪽 공부보다 여기에 신경을 써지게 돼 있어요. 아,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그렇고 실제로 불안감이 있고요. 또 혹시 조금 안 좋은 걸 보면 더 신경 쓰여.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배치는 어머니들이 애들 감시하기 좋은 배치, 두 번째 청소하기 좋은 배치지 애를 위한 배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이제 벽을 등지는 경우가 사람의 심리가 더 안정적인 거군요. 그렇죠. 사람은 네. 벽이 있어야 안정됩니다. 왜 안정되냐면 벽에서 무슨 뒤에 아무것도 흉기가 오거나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벽에서 뭐가 안 오잖아요. 튀어나올 그러니까 내가 안정감을 갖죠.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가 지금 문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책상이고 이게 책상이고 여기에 애가 이렇게 있고 이것도 안 좋죠. 이거 안 좋아요? 이것도 안 좋죠. 요거보다 더 안 좋은 건 문 바로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앉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거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실에 지금 내조의 여왕이 하는데 이게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요. 애를 이렇게 놓고 책상을 여기다 붙였어요. 붙였는데 여기가 햇빛이 들어요. 여러분 햇빛이 들면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다 이제 침대를 쭉 놨어요. 놨는데 이 벽에다가 전집을 쫙 꼽아서 벽에다 앙칼 박았어요. 그리고 침대를 놨어. 잠이 잘 올까요? 그렇지. 답답하겠네요. 답답한 게 아니고 애가 꿈을 꿔요. 왜? 내 무의식성에 저 책장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애가 꿈이 많이 꾸냐? 꿈 많이 꾼다. 너 가끔 절벽에 서 있냐? 절벽에 서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책만 많으면 애가 공부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동양 사상은 공허하고 조금 비어 있어야 기가 모입니다. 비어 있어요. 동양화처럼. 박상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이들 방에 있는 그 가구요. 가구의 그 높이들도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치나요? 초등학생까지는 눈높이까지의 그러한 가구 높이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높아지면 그 기에 눌려서 자기가 공부도 못할 것이고 길을 오금을 저리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까지는 눈높이까지 해주고 그리고 책장에는 꼭 문을 닫아주라. 공기의 흐름을 매끄럽게 해주려면 거기에 문을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애들 정서할 때도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뭐 자식 얘기했는데 자식만큼 또 궁금해지고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재물입니다. 자, 재물을 끌어모은다는 풍수 인테리어가 있다고 하는데 김민철 교수님. 재물은 일단 뭐든지 현관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주택도 보면 대문이 여기 있죠. 그럼 현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과 현관이 일직선으로 들어가 있으면 돈이 들어오기
예쁘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문과 현관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합니다. 대문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약간 대각선 쪽으로. 네, 대각선 쪽으로. 예. 또 어떤 집은 들어가면 이 문하고 이 뒤에 유리창이 홀이 다 보여요. 그럼 유리창 모든 길을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들어오면 돈이 무섭게 빠지는 집입니다. 또 어떤 집을 제가 이제 상가가 장사 안 된다고 봤더니 문을 여기 달았는데 여기 또 문이 또 있어요. 이게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걸 뭐 폐쇄하자 했더니 이게 폐쇄가 안 된대요. 가끔 이 뒷동네로 손님이 들어오고 여기 들어온다 해서 방법이 없어서 여기다 이제 파티션을 이쁜 걸 사다 달았습니다. 그러면 기가 한번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서 머물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 처리를 하는 것이 좋고 또 전원주택 지으실 때 재물운을 특이하려면 서쪽이 금입니다. 서쪽이 왜 우리 금전 그러지 않습니까? 서쪽 창문이나 서쪽을 이렇게 좀 약간 돌출해서 그리세요. 돌출해서 시공을 하시라고. 그러면 돌출하면 이쪽 기운을 더 많이 받는다고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돌출하면 더 많이 받으니까 돈을 원하신다면 이쪽을 좀 돌출해서 하고 건강이 서쪽이 또 우리가 얘기하면 폐대장이에요. 폐대장이 약해도 이쪽을 돌출해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이런 걸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갖고 한번 시공할 때 한번 자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져야 되겠다. 인테리어적으로도 좀 여쭤보면 그 이제 재물운이 생기는 어떤 그림 같은 거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풍수에서는 재물하고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을 집안으로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제 밖에 있는 물은 남의 물이고 집안에 있는 물이 이제 내 물인데 집안에 물이 있는 그림. 멋있는 산수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그림이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물이 흘러가는 그런 물이다 그러면은 흘러나가는 쪽이 현관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걸어야 되고요. 그런 위치로다가 이제 물이 있는 그림을 걸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금색이나 노란색 계통의 꽃 그림, 아니면 그런 색깔의 그림을 걸면은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꽃 같은 경우는 뭐 해바라기 같은 거, 그리고 또 목단화라고 있죠, 빨간색 글이 섞인 거, 그런 목단화를 집안에 놔도 그게 이제 재물을 부르는 그런 인테리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작은 어항이나 소품용 그 분수 있죠, 물 분수. 그 물은 그게 이제 그냥 고여 있는 물은 썩으니까 계속 어항 같은 경우는 그 붕어 같은 걸 키워가지고 계속 돌게 그런 거를 필요한 위치에다 놓으면은 재운이 원활해진다라고. 그러면 집안에 뭐 이런 걸 두는 것은 좀 썩 좋지 않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제 집안에 이제 특히 입구에 보통 이제 부잣집 같은 데 가면은 현관에다가 매트죠, 카페트죠, 좋은 거를 까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화려한 카페트 같은 경우를 깔면 오히려 이제 나쁜 기운을 불러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도둑을 들인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 귀한 물건이 밖에서 보이면 도둑이 반드시 들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이제 낭비가 심해지는 거죠. 낭비가 심해지고 그리고 아까 거울 얘기도 나왔었는데 보통 서쪽에 집에서 나갈 때 서쪽에 있는 거울은 재운을 좀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조건은 아니고 그 상반신을 비칠 수 있는 이내의 거울인데 테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네모나 둥근 형태가 좋은데 그게 테두리가 없고 전체 벽을 다 채우는 정도의 거울이면은 오히려 그 손재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재물이 낭비력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재물이 빠져나간다. 자녀의 성공, 재물과 관련 있는 풍수 인테리어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짚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과 또 직결되는 풍수 인테리어. 김 교수님. 지금 여태까지 뭐 신 박사님하고요. 여러분이 뭐 이게 말씀하신 거.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갖춰놓으면 일단 건강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인간은 자연의 동물이고요. 환경의 동물입니다. 땅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땅에 가까이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땅 기운에 친해지는 것이 건강에 가장 빠른
지름길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땅과 가까이 살아고 그랬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가 더 많죠. 특히 뭐 요즘에는 고층 아파트를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에서 뭐 20층, 30층에서는 땅의 기운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화분을 이용을 해서 집안에 화분을 끌어들이면 그게 그 안에 흙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화분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나무나 화초도 심어져 있기 때문에 큰 나무나 이런 거는 불리하지만 화분으로다 해가지고 집안에 한 5평에 하나 정도. 5평에 네, 크기는 사람 뭐 무릎에서 이제 허리 이하 정도 되는 나무 그런 화분을 집에 30평대면은 한 3-4개 정도 놔두면 그 땅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럼 몇 층까지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땅의 기운은 보통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자라는 높이까지. 땅의 지기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한 아파트로 보면 5층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현관에 종을 많이 다루라고 이제 풍수인들에서 권장을 하는데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나쁜 기운은 어떤 그 귀에 음기는 그 쇠소리를 상당히 싫어한다라고 그래요. 그 종소리를 울림으로 해서 그 기운을 내쫓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달면 건강에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게 이제 종이 쇠로 만든 거죠. 금이잖아요. 금은 재물이거든요. 그게 울려 퍼지면 재물이 불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 원리로다가 이제 종을 다루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어르신들 방, 특히 높이 사는 집 이런 데는 화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산과 물이 있는 그림을 걸어주면은 상당히 더 건강에 도움이 되죠. 자, 우리가 내조의 여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부 금슬이 좋아지는 인테리어.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민망하죠? 아니, 우리 더 이상 좋아질 금슬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네, 김민철 교수님, 어떻게 하면 부부 금슬이 좋아지나요? 이제 부부 금슬은 이제 아까까지 설명한 집안 전체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어쨌든 간에 부부가 안방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안방의 그 침대 위치, 그 다음에 어떻게 주무시는가, 그게 이제 주 핵심이죠. 그래서 보면은 안방 문에서 이제 대각선방에다 이제 이렇게 침대를 놓고요. 머리를 그쪽에 두시고. 옛말에 남자 여우라고 있어요.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무실 때 남자에게 오른손을 펼치면 이제 부인이 있는 거죠. 거의 사람이 90몇 프로가요. 이게 들치락들치락 할 때 다 우측으로 갑니다. 그럼 남자가 어느 쪽으로 가냐? 우측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자도 또 마찬가지예요. 또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다가 보면 일로 갔다 둘이 계속 부닥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장결에 포옹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거는 내가 설명할게요. 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여자는 달이고 음이잖아요. 남자는 양이고 태양이잖아. 그래서 여자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가 남자의 품어주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남자가 왼쪽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여자는 또 남자를 품어주면서 잠자리가 편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본의 아니게 이 남자가 자면서까지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지는 않거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좀 좋아지고. 남자 여우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는 표정이신데 이만기 씨. 이 팔뚝에 뭐 안 하면 이상하지? 아니, 그러니까. 어디? 폭 온다고 우리는 반대로 자요. 반대로 자는 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자고 집사는 이렇게 자고. 거꾸로 잔다고요? 자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금술이 안 좋지 이게. 가만히 좀 봐도 건강감이야. 내가 지금 이쪽에 왼쪽에 자는가 봐요. 그럼 맞네, 그럼. 왼쪽에 자고 집사는 오른쪽 자네. 그럼 맞네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주무신다며. 코 골 때는 제가 거꾸로 갑니다. 코 골 때만. 발 쪽으로 가지 근데 보통적으로 이렇게 자는데 저는 이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라서 잠을 자면은 바로는 못 잡니다, 제가. 근데 옆으로 자면은 요쪽 자는 것보다는 편한 게 저는 이쪽이 편해요. 왼손잡이. 그래서 등지고 자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바꿔자. 그냥 자야지. 아니요, 그때는 할 수 없죠. 바꿔자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보편 타당적인 오른손잡이 얘기한 거죠. 예. 그 이쪽으로 바꾸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인을 이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수록요. 네. 뭐 이러면, 아유, 왜 안 하든지 이상한 짓을 하냐. 이렇게 돼요. 그게 정말 이계인 선생님, 그게 여자가 진짜 싫어서 그럴까요? 싫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단언을 저는 하고 그렇게 생각 안 알았어요. 합니다. 그래서 세 번만 시도해보세요. 세 번만 시도해보시라고요. 여자는 처음으로 이렇게. 저는 진짜 싫은가 봐. 진짜 어떻게 하니? 그렇다고 이 나이에 뭐 그래 알았어. 예. 왜 집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저 우리 교수님이 자 왼쪽으로 이렇게 뭐 하라더라 오른쪽으로 뭐 이 방송 볼 겁니다. 보면 이제 달라지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예, 안 달라지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하여튼 누웠을 때 이제 어느 쪽에 위치하느냐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럼 박상근 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부부금술에 도움이 되는 색깔도 있습니까? 부부 침실은 어둡게 해주고 검정색 톤으로 해주면은 부부 금실이 좋아지고. 검은색이요? 그렇죠. 검은색 톤. 네, 어느색 톤이죠, 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덧붙인다면 물 그림이 놓기 좋겠죠. 물그림. 물은 아까 젤물이라 말씀드렸고 물 또한 신장과 관계이기 때문에 예. 물 그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검정색 톤을 많이 사용해 달라. 검정색 톤에 물침대를 하면 참. 이영실 씨 말처럼 집에 침대 물침대를 해놓고 자는 건 어때요? 그 제가 아직 시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예. 그럼 혹시 물침대 쓰세요? 예? 혹시 물침대 쓰세요? 아니 물이 돈이라고 하니까 집에다가 물침대 하나 큰 거에 사다가 돈 많이 들어오라고 물침대 자면 되죠 뭐. 터지겠다. 예, 신 교수님께 이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부부 좋은 풍수 인테리어 중에서 아까 뭐 자녀에게도 좀 권하지 않았던 네네. 그 전신 거울,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침대에서 누웠을 때 전신이 보이는 거. 누웠을 때. 예. 안 좋아요? 그게 있나? 누웠을 때 어떻게 보여요? 천장에 달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요, 옆으로 누워 이렇게 옆으로 돼도 이렇게 봤을 때? 화장대도 상당히 크거나 이런 화장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침실에서는 가리는데 네. 근데 어떤 원리를 얘기하냐면은 그 거울 속에 비치는 사람도 하나의 사람으로 봐요. 그러면 내가 잠자는 그 동안에 네. 내 마음속에 항상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심을 품는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둘로 나눠진다 해서 큰 거울은 좋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집에 큰 거울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옷장 있죠? 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었어요. 옷장을 열면 넥타이 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저 갑자기 떠올랐는데 천장에 이렇게 있는 거는. 그 모텔 가면 있죠? 네. 아니 제가 정말 방송 초년병일 때 리포터를 했는데 선배들하고 지방에 가잖아요. 그 방을 얻어주는데 지방에 어느 모텔을 한번 들어갔는데 이렇게 누웠는데 이렇게 거울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빨간 뭐 그것도 있고. 용도에 맞을 때는 좋죠. 용도에 맞을 때는 좋죠. 모텔에서는 오히려 장사가 모텔 주인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거죠. 네. 예. 풍수 인테리어 중에서 또 남편을 잘 되게 하는 성공시킬 수 있는 인테리어로도 어떤 내조 같은 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네, 인테리어보다는 이제 주역 8개에서 그런 이제 말이 나오는데 8방위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방위가 북서쪽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거기를 이제 하늘 건자를 써서 건방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이 건방에 남편 서재를 만들어주고 자족하게 해준다면 남편의 지위가 올라가지요. 근데 반대로 북서쪽에 아이들 방을 만들었다. 예. 그때는 건방 떨지요. 그래서 건방입니다. 그래서 건방.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에 남편의 서재를 만들어주고 주택일 경우에는 필히 지붕을 덮어야지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남동쪽으로? 예, 아들일 경우에는 동쪽, 북쪽, 북동쪽이고 딸일 경우에는 남동쪽, 남쪽, 서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네. 그 반대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의 운이라든지 출세를 막는 그런 김민철 경우 교수님. 좀 여쭤볼까요? 그 남편의 그 출세를 막는 경우는 뭐냐면 일단 집에 이렇게 살기가 있으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인장 큰 거. 뾰족한 거 뭐 이런 거. 뾰족한 선인장, 그다음에 소철 왜 삐죽삐죽한 거. 네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는 살기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를 부르는 게 많으면요. 부부간에 상당히 언쟁이 많습니다. 말 다툼이 많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살기가 많다니까 남편 기가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집에는 그게 넓적한 화렵수, 둥그런 거 화렵수 같은 거 이렇게 놓으시면 좋고요. 네. 어떤 집을 가면 이렇게 남편이 왜 꽃을 선물하면 그걸 다 말려요. 꽃을. 맞아요. 드라이 플라워인가 그게 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그건 생기를 안 부르고 사기를 불러요.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 적당히 말려서 볼 만큼 보셨으면 바로 어지간하면 좀 버리셔라 하는 거 하고. 예. 풍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명당자리는 물론이고요. 2015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들었는데요. 예. 저희가 알려드린 이 여러 가지 정보들 정말 잘 활용하셔서 예. 행복하고 건강한 삶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내조의 여왕들을 응원합니다. 내조의 여왕! 각 지역의 속설. 처음 들었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정말 잘못된 말인데. 충청도는 전라도는 경상도 쪽은 해야지. 내가 접근을 해서 베드로라 불러다. 그게 나는 이상한 게 아니죠. 습관화처럼. 오빠야, 나는 가끔 또 오메라는 소리를 들으면 하다 보면 오메. 전라도나 경상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경상도 쪽은. 전라도 지방에를 가잖아요.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